어떠한 사람이 인생한컷TV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실 그분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 많이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인터뷰를 촬영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에 더 나아졌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 지난 일이 됐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사실 아팠던 순간에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거는 힘들고 잔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인생 한 컷의 취지는 인생의 한 순간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 아팠던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보게 되는 순간에 지금이 많이 힘들고 착잡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나중에 그걸 보게 됐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전달자로서의 글인데 내가 이거를 정말 온전하게 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한 그 문맥과 맥락을 그대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글로써도 난해한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던져주는 거는 원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제가 글을 쓰는 거로서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후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죠. 내가 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개인적인 아쉬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전해준 이야기의 가치가 이게 아닌데 내가 좀 더 잘 표현해서 옮겨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남죠. 좋은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쉬움이 돼서 미래에 대해서 발목이 붙잡히는 건 아니고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더 잘 쓰고 싶다라는. 작가님의 미래의 꿈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책을 써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으겠다지만, 일단은 최종적인 꿈이라고 될 수는 없겠죠. 일단 그 팀을 모아서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가 더 나중이니까. 일단 근데 지금으로서의 꿈은 어느 정도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인지도를 쌓아서 제 주변에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게 지금의 제 꿈입니다. 그 틀을 모아서 어떤 걸 하실 거죠? 지금은 좀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가 됐지만 계획안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팀을 모아서 제가 큰 작업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는,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파티도 이렇게 열곤 했었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파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주고 싶었어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문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영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해요.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방식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싶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뭐 그냥 남녀가 만난 소개 자리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터뷰를 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들은 계속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지하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시선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내면을 터놓고 자신을 보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 그런 걸 계획하고 있죠. 지금은 좀 계획이 없어서 두루뭉실하네요. 오늘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인터뷰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요. 제 글을 쓰면서도 나는 진짜 뭐하는 인간인가, 내가 왜 글을 쓰는 거고 정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쓰려고 해요. 하지만 글을 매번 막히고 첫 문장조차 쓰지 못하고 덮었던 날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글이 잘 써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글을 하나 썼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질문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떠들었나 봐요. 기억에 남는 질문은 글에 관한 질문들이 좋았어요. 글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글을 쓰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다, 이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나는 뭔가를 찾아가겠다, 나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런 과정으로 뭐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계속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질문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인생한컷TV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실 그분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 많이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인터뷰를 촬영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에 더 나아졌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 지난 일이 됐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사실 아팠던 순간에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거는 힘들고 잔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인생 한 컷의 취지는 인생의 한 순간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 아팠던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보게 되는 순간에 지금이 많이 힘들고 착잡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나중에 그걸 보게 됐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작가님의 마지막 그 시간인데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과 그런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책은 여기 있고요. 짜잔. 네. 뭐 이런 거 하면 되나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25살들의 이야기를 모았고요. 물론 저는 지금 25살이 아닙니다. 27살이고요. 25살이란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도 25살을 지났었고 혹은 25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25살로 돼서, 그리고 읽는 독자분들도 25살의 시절로 가거나 혹은 25살이 되어서나 그렇게 하나의 같은 공통점으로서 연결고리로서 독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25명의 25살들 이야기를 모았고요. 등장인물은 A부터 Z까지의 이름을 썼습니다. 25명을 모았다고 했으니까 인물은 사실 A부터 Y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Z라고, 당신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책에는 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이야기를 말하는 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책이에요. 책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네요. 제가 이 책을 낸 목표에 대해 말한 거고, 책은 정말 여러 다양한 25살들의 삶을 모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다, 다들 이렇게 지낸다, 덤덤하게 이야기를 묶어냈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이상 인생학교 TV를 마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